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2015 카오스 하반기 강연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빛 색즉시공이라는 주제로 여름의 끝 무렵에 제가 좀 더웠을 때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벌써 찬바람이 불고요. 오늘은 좀 춥기까지 하죠. 이제 7번째 강의입니다. 올해 마지막 강연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3번 만나며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강연해 주시는 이용희 교수님께서 이 교수님의 꿈이 담긴 멋진 선물을 준비를 해주셔서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린 겁니다. 자, 아직 소중한 꿈을 간직하고 있는 연구자 이용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저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빛인데 과연 어떻게 다르고 보통 빛하고 또 이런 레이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굉장히 쉽게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레이저를 가지고 앞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신기하고 재미나고 새로운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물리학과에 있는 이용희고요. 오늘은 멋진 세상을 만드는 빛,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센 빛, 밝은 빛, 똑똑한 빛 이렇게 부제를 잡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빛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워낙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태양빛하고 별빛, 불빛 이거밖에 없었죠, 그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면서 빛을 만드는 법을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만들어 쓰는 빛, 그 중에서 제일 드라마틱한 레이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가 빛의 회 아닙니까? 빛 기술로 만드는 50가지의 기술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은 액션 검색, 데이터 저장, 입자 검출 등등 여러분들 아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이 사실상 제 몸을 사방에서 비추고 있고 여러분들 그 때문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50개니까 2가지가 넘는데 여기를 한번 보면은 영상의학 좋다고 해요. 광전압, 광학 핀셋 잘 모르겠죠? 인터넷이 이게 빛인가? GPS 빛인가요? 마이크로웨이브 이거 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빛이랑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빛이랑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건데 사실상 빛은 전부 다 지금 앞에 보여드린 것들이 전자기파입니다. 거기는 레이저를 쓰는 것도 있고 LED를 쓰는 것도 있고 한데 전부 다가 전기 자기의 파동이 가는 그런 거라는 맥락에서는 같은 겁니다. 단지 우리가 여러분 휴대폰에서 쓰는 파장 한 골과 길이가 한 3cm 정도 됩니다. 근데 빛은 그거보다 훨씬 짧습니다. 1 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그 차이만 있지 근본적으로 똑같은 전자기의 파동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저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빛이 전자기파라는 건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1800년대 맥스웰이란 무지무지하게 그 똑똑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지금도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방정식인데 무지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걸 풀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어쩌고저쩌서 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 파동에 대한 모든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론 중에 하나가 빛이 진공, 여기 제가 따온 별 써놨는데 진공을 통과하는 전자기의 파동으로 설명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때까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다 대답을 해버렸어요.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파동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식은 사실상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기 전에 만들어낸 식이지만 이미 상대성 이론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이퀘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빛의 전파는 만들어지면 파동이 저렇게 전파되는 건 알았는데 도대체 빛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빛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뭐 진공에서 튀어나올 수도 없는 거고 뭔가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빛은 물질에서 나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원자 또는 분자, 우리가 속에 보면 있죠. 원자나 분자에서 나오는데 그럼 가만히 있는 원자에서 나오냐? 사람들이 원자나 분자로 되어 있는데 저 빛 안 나죠? 이 비추면 빛나지만 물론 두드러 맞으면 눈에서 번쩍 빛이 납니다. 에너지를 주면 빛이 나요. 그래서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원자 분자의 에너지를 우리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빛의 형태로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가 빛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주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태양 같은 것들은 원자 분자를 뒤집다 데우는 거죠. 뜨겁게 만들어서 열 에너지를 받아서 나오는 거고 아니면 원자 분자에다가 다른 빛을 집어넣어 가지고 원자를 역이시킨 다음에 다시 빛이 나오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전파되느냐 하는 것을 다 알았죠. 그죠? 자, 사실 그럼 레이저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빛의 전달과 발생이 만들어지면 끝난 겁니다. 문제는 그 빛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쓰는 빛이 레이저하고 LED가 있다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레이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자, 레이저. 그러면 레이저 광선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죠? 그죠? 자, 이게 레이저 광선입니다. 파란 색깔 레이저 광선. 광선 같진 않죠? 점 같죠? 그죠? 자, 레이저 광선 그러면 사실상 엄청나게 센 레이저 빛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일단 레이저 하면 생각이 머릿속에 나오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레이저가 이론이 나오고 발표가 됐을 적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하고 야, 저거 가지고 무기 만들면 끝내주겠구나. 공산당 다 잡을 수 있겠구나 해서 국방부 이런 데서 엄청 돈을 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레이저는 보통 빛하고 어떻게 다른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르다고 여러분들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은. 똑바로 간다. 세다. 안 퍼진다. 뭐 간섭한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거를 좀 멋있는 말로 하면 단색성, 직진성, 간섭성 이런 겁니다. 직진성은 똑바로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레이저 나눠드린 거 있죠. 그게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그걸 이 화면에서 한번 쏴보세요. 직진이 되는지. 빨간 색깔이 보입니까? 다 쏴보세요 한번. 자, 이걸 그림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바닷가에 있는 보통 시민들이 노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뭔지 알죠? 자, 이게 뭐 특별히 뭐 저 나라가 좋은 나라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에 거랑은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그런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훈련을 시킬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이렇게 훈련된 빛이 사실 아까 맥스웰 방정에서 얘기하는 평면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걸 쓰려면 세게 만들어야 돼. 한 개만 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세게 만드는 게 이제 레이저 기술입니다. 자, 말은 쉽죠. 자, 그럼 세게 만들어 봅시다.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그대로 방정식을 풀어서 그림을 그린 게 이겁니다. 한참 보시면은 조금 다르죠? 그죠? 위에 있는 거는 서로 다른 광원들을 쫙 연결을 해 놓은 거고 밑에 거는 똑같은 광원을 동기화시켜서 같이 진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크기가 무지하게 작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5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슬릿에서 나오는 빛같이 돼서 약간 퍼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보시면 왼쪽 거는 밑에 거는 거의 평면파가 돼서 직진을 하고 이건 사방으로 막 퍼지는 모습이 보이죠. 저게 백열등과 레이저광의 차이가 저런 모습이다라고 막연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틀리는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이만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루비 레이저를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가운데 루비가 있고 이게 꼬불꼬불된 플래시 램프가 있고 미러가 있고 하는데 저 가운데는 루비가 있고 이 하나하나가 루비를 쓰고 램프를 저런 걸 쓰고 미러를 쓰고 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당시에는 처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보고 과학자들이 그림 보면 아, 레이저 저렇게 만들면 되겠네 하고 바로 알 수 있지만 무에서 저 그림 만들어내는 거는 거의 임파서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든 사람한테 크레딧이 갑니다. 자, 그래서 레이저 역사를 보면은
일단 메이저, 유도 방출이라는 것이 사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 유도 방출인데 좀 이따가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가겠습니다. 일단 메이저, 레이저하고 비슷한 사촌인데 메이저라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저 이론이 나온 다음에 루비 레이저 나오고 반도체 레이저 나오고 이렇게 역사가 됩니다. 보면은 이론으로 처음 1917년에 유도 방출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거의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레이저가 나옵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냐? 자, 무지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미 17년에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레이저 관련해서 노벨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물론 64년 타운스 바서 프로코프는 레이저 이론에 대한 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게이버는 홀로그래피, 블룸버그 앤 샬로우는 넌리니어 옵틱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빛을 엄청나게 세게 해서 비선형 현상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추는 레이저 쿨링, 레이저 가지고 물질을 차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뜨거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됩니다. 그리고 알페르프 크로모는 반도체 레이저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고 카오라는 사람은 광섬유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런 레이저, 이제부터 레이저는 정말 누가 만든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인데요. 사실 첫 번째가 저 메이저라는 게 레이저랑 똑같은 건데 레이저는 라이트고 M은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1.25cm짜리 메이저를 여기 나오는 타운스, 그 레이저 받은 타운스랑 같은 사람입니다. 콜롬비아 교수인데 이 사람이 첫 번째 메이저를 실험적으로 1954년에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메이저라는 것은 파장이 수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보통 이걸 만들 때 공진기라는 게 필요한데 그 귀가 수 센티미터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저거를 점점점 작게 만들어서 밀리미터 해가지고 빛까지 가져오면 좋겠다. 빛이 되면 그야말로 레이저 광선도 되고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냐 해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958년에는 Major and Optical Major, 레이저란 말을 안 쓰고 옵티컬 메이저란 말을 먼저 씁니다. 이론 페이퍼가 나옵니다. 여기 그 샬로우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또 받게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타운스 교수의 brother in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샬로우 교수님의 포스닥으로 가서 샬로우 교수님의 여동생을 꼬셔서 결혼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저 이론 페이퍼가 피지컬 리뷰에 나온 게 거의 바이블처럼 돼가지고 레이저에 대한 연구가 아주 구름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레이저라는 이론이 나오면서 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프로젝션이 특히 군 관계자들이 해가지고 엄청난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레이저 광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저걸 가지고 레이저 스펙트로스코피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굉장히 fine 모노크로매틱 웨이브를, 단색광을 만들게 되면은 아톰을 공부할 수 있고 몰레큘을 공부할 수 있고 이렇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타운스 교수의 연구 노트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jor at optical frequencies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캐비티라고 그려놓은 겁니다. 저기 주사위 같이 생겼죠? 저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메이저의 그림을 그대로 optical frequency로 옮겨 온 겁니다. 자, 그래서 1959년에 퀀텀 일렉트로닉스 컨퍼런스가 캘리포니아 앤아버에서 일어났는데 저기는 사실 메이저에 대한 얘기가 주 토픽이었어요. 그렇지만 거기 나오는 그 사기의 도사들은 모여가지고 레이저 만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레이저가 된다. 자기가 몰래 레이저 연구한 것들을 술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레이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갔던 메이만, 소로킨, 스티븐슨, 구울드 이런 사람들이 이게 레이저가 진짜 될지도 모른다 하면서 레이저 레이스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제부터는 달로 갑니다. 60년이 되면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갑니다. 6월 달에 마이만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휴지에 있던 사람인데 회사에 옵티컬 메이저 액션 인 루비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쓴 다음에 피지컬 리뷰 레터 당시에 제일 좋은 저널에다가 냈는데 리젝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건데 리젝을 받습니다. 물론 레이저가 데이터가 조금 부실하고 이런 게 있긴 있었지만 그런 다음에
옥토버에 벨랩에 있던 사람들이 저거 되는 건가? 하고서 해보니까 돼 진짜로. 그래서 피지컬 리뷰 레터를 냈는데 이건 억셉트가 돼서 10월 달에 발표가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타운스라는 사람이 사계의 권위자고 거의 그쪽 필드의 마피아 두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샬로우는 처남이지, 여기 나오는 자바는 포닥으로 있다가 벨레를 갔지, 피지컬 리뷰 에디터도 아마 친구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휴즈는 저 서부 벌판에서 혼자서 잘났다고 그러고 있는데, 더구나 루비 레이저를 했는데 고체 레이저는 안 된다고 타운스 교수가 데드 센텐스를 내렸던 거예요. 근데 그거 된다고 껍적대니까 얘가 도대체 뭐 알고 하는 얘기야? 이러면서 날려버린 거예요. 물론 마이만 나중에 이제 레코그나이즈가 되죠. 그런 다음에 그해 12월 달에 가스 레이저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레이저가 온갖 레이저가 다 나오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된 레이저의 그 특허는 굴드라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굴드는 누구냐면 타운스 교수의 랩에서 대학원생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인데, 타운스 교수가 탈륨 레이저 웨이퍼 램프를 한번 공부해봐라. 그래서 그래서 레이저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진짜 레이저 캐비티 같은 것들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랩 노트에다가 써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장을 확 받아놔요. 공정. 그래서 특허 사무소에서 네가 했다고 나중에 손을 들게 됩니다. 저것 때문에 레이저 회사 많이 망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인트로덕션을 가지고 이제 레이저의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인슈타인의 유도 방출이란 이론이 생기면서 사실상 레이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레이저의 발명에도 크나큰 공헌을 한 거죠, 이론적으로. 자, 아까 빛은 물질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원자에서 빛이 나오는데,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이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방법입니다. 자, 물질이 있는데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에너지를 주면 불이 타고 있다가 빛이 나옵니다, 그죠? 빛이 여러 개 나오는데 나오는 빛마다 사실 조금씩 달라요. 저걸 우리가 자연 방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방법인데, 물질에도 마찬가지로 어쩌저쩌서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면은 뭔가 빛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뭐가 다르냐면은 앞에 똑같은 빛이 들이다 나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얘가 얼굴이 바뀌죠?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다가 여러 명이 와서 겁을 주니까 얘가 얼굴을 딱 앞면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빛이 나가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저 개념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퀘이션에다가 이렇게 흡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스티뮬러스 에미션을 집어넣으면서 식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처음에 빛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반짝반짝하는 게 에너지가 주입된 거고 까만 게 없는 겁니다. 자, 빛이 들어가면 에너지가 있는 것을 여기서 에너지를 끄집어내가지고 세지고, 줄이 두 개면 세진 겁니다. 그 다음에 까만 데가 되면 다시 흡수가 돼버려가지고 다시 약해지고, 또 두 개가 되면 더 세지고, 여기서 좀 약해졌다가 다시 세지고, 저렇게 되면 점점점 세지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위쪽에 반짝거리는 게 더 많아야 되겠죠, 밑에 거보다. 그죠? 빛을 내주는 놈이. 자, 그렇게 되면 나오는 빛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계속 더해져서 빛이 증폭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저렇게 처음에 물질을 위에 반짝거리는 게 많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밀도 반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는 가만히 놔둬도 생기는 게 아니겠죠, 그죠? 평소에 빛이 안 나는데. 자, 평소에 이게 만약 아톰이라고 치면 이게 낮은 에너지 상태, 이게 높은 에너지 상태라고 보게 되면, 처음에는 보통 거의 모든 아톰이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밑에 있는 애들을 어쩌지 해가지고 위로 올려주면은 저거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흥분 상태, 여기 상태,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빛을 넣어주게 되면 이놈들이 빛을 밑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서 증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중에 한 가지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레이저가 뭐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밀도 반전하고 유도 방출의 이론이 되면은 레이저가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안 되고서 수십 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이저라는 말을 제대로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레이저는 영어로 보면은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인데 레이저랑은 광 증폭기입니다. 증폭기.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가지고 가면은 오늘 수업은 95점은 되는 겁니다. 레이저란 것은 광 증폭기다. 앞에서 맥스웰 방정에서 얘기했던 평면파를 세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세게 만들면 이론적으로 식으로 가능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리학의 무서움입니다. 이론적으로 되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내게 되면 그게 실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를 깜짝 놀라고 우리가 상상을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 방출을 이용한 광증폭기, 그게 줄여서 레이저. 레이저 그래도 멋있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레이저를 다시 들여다보면, 자, 그럼 레이저가 어떻게 만들었나? 보면은 여기 바깥에 펌프하는 커러 튜브가 있고 미러가 두 개가 있고 100% 95%가 있고 가운데 루비가 있고 빛이 바깥으로 나오고 이런 그림입니다. 예? 자, 이걸 한 번 더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개념으로 보면 이래요. 미러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아주 평행하게 수직하게 딱 만들어 놓고 가운데에서 레이저 매질을 놓고 저기서 저거를 펌핑을 해가지고 빛이 나오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빛이 나오겠죠? 빛이 옆으로만 나옵니까? 아니겠죠. 그죠? 사방으로 다 나오겠죠? 처음에. 근데 재수가 없이 이쪽으로 오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으로 가려는데 못 가게 미러가 막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 뱅뱅뱅뱅 해가지고 여기서 갇혀가지고 고생을 하겠죠. 그러는 사이에 여기에 다른 놈이 만약에 익사이트가 돼 있는 애들이 있다면은 펌핑을 해줘가지고 다른 아톰이 또 있다 그러면 지나가는 포톤이 야, 너 나 따라와. 그러면서 밀도 반전이 되는 모습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점점 이 빛이 세질 가능성이 있죠. 그죠? 세지도록 밀도 반전을 시켜주면. 그럼 빛이 점점 세집니다. 이 캐비티는 처음에 나온 빛 중에서 일부를 캐비티에 가둬두고, 물론 굉장히 조금입니다. 보통 10만 분의 1. 이 정도의 빛만 그 가운데 들어막히게 되는, 그걸 절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증폭을 시키는 그런 원리가 레이저의 원리입니다. 알겠죠? 공진기와 펌핑, 이 두 가지가 가장 큰데, 레이저에서 나오는 그 빛의 단면을 보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레이저의 공진기가 빛의 파장보다 엄청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보통은 제일 낮은 모드를 쓰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 빛을 좀 모으게 되면 그야말로 한 점에 타이트하게 보일 수가 있고, 이 그림이 레이저 빛을 모았을 적에 형성되는 스팟의 점의 모습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저를 만들 수 있는 매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뭐 대부분의 물질들로 레이저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잘 되는 물질들이 이와 같은 겁니다. 고체는 ND 야그, YB 야그, 타이사파이어, 루비, 반도체, 그 다음에 액체, 가스, 자유전자 등등 여러 가지에서 레이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서로 다른 파장, 서로 다른 파워, 서로 다른 라이니스, 선폭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의 매질을 써가지고 레이저를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 레이저 퓨전을 위한 로렌스 리버모어의 흉융합 장치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죠? 저렇게 되는 걸 가지고 레이저 퓨전을 합니다. 요새 쓰이고 있는 레이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광섬유 레이저를 가지고 요새는 물질 공작, 기계 가공, 쇠 가공할 때 레이저를 닫습니다. 여러분들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 고속버스 그저 옆에다가 간판이 붙어 있는데 레이저 가공합니다. 뭐 옛날에 뭐 노스에 팝니다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막 레이저 가공합니다 이런 게 막 써 있어요. 그래서 도요타 공장이라든지 현대 자동차 같은 데서도 저걸 가지고 쇠 가공 같은 것들을 쫙 다 합니다. 되면 쫙쫙 날아갑니다. 자, 물론 눈 수술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하고 점도 많이 빼죠, 여러분들.
저도 한번 빼봤는데 이거 보니까 CO 트레이저 쓰고 야그 레이저 쓰고 그런 것들 하더라고요. 자, 눌러보세요. 요거는 레이저를 가지고 기판 가공을 합니다. IC 가공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엄청 큰 거랬는데 굉장히 파인하게 수 마이크론짜리 선들도 짝짝해서 잘라버리고 이런 것들을 짝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광주과기원의 극초단 광양접임 연구실에서 이런 거대 파워 레이저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똑똑한 빛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조그만 레이저를 보여줄 겁니다. 반도체 레이저는 무지무지하게 작습니다. 크기가 100마이크론. 100마이크론이면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자르면 단면이 한 100마이크론 됩니다. 0.1mm. 그게 한 0.1mm 되고 그거 더 작은 레이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거는 더 작은 레이저입니다. 자, 이런 거 이렇게 작은 거 대신 뭐에 쓰냐? 작은 놈이 맵다고 반도체 레이저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정보통신혁명을 주도를 했고 이거는 거기다 전기만 흘리면 레이저가 됩니다. 앞에 것들은 펌핑을 다른 램프를 가지고 하고 크고 그런데 이거는 100마이크론짜리 조그만 거면 거기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이거 레이저 아닙니까? 어? 이게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린 레이저 포인터도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매년 수억 개, 수십억 개의 레이저 다이오드가 만들어지고 버려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CD 플레이어, DVD, 그다음 레이저 프린터, 또 3차원 이미징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섬유가 더해지면서 초고속 광통신 정보 시스템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구조로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판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냥 자르면은 결정판을 자르면 레이저가 됩니다. 이 경우에 거울은 30%만 반사돼도 돼요. 그것만 가지고 레이저가 됩니다. 이거 만들기 굉장히 쉽죠.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광정보 칠하는데 여러분들 저 CD 보면은 햇빛에 비춰보면 무지개 색깔 나면서 반짝반짝하죠. 자세히 보면 그 속에 이런 점들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크기가 보면 0.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1마이크론보다 작은 겁니다. 이런 점들을 짧고 길게 해가지고 저걸 가지고 신호를 표시하는 거고 파장을 짧은 걸 쓰면 더 작게 만들어서 정보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하고 레이저 프로젝트입니다. 반도체 레이저를 가지고 레이저 프로젝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능한 게 카오라는 사람의 광섬유인데 여기 보면은 엄청 투명한 광섬유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했던 그 타이틀이 Sand from Centuries Past. 샌드가 모래입니다. 지구상에 있어 왔던 모래 또 샌드, 더 같은 발음인데 미래의 음성을 무지하게 빨리 보내준다. 이걸 타이틀 가지고 노벨상 그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보면은 실제로 초창기에는 광섬유가 결국 유리인데 유리가 그렇게 투명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못 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카오가 한 20dB 1kg 가면 한 100배 정도 줄어드는 정도의 파이버가 유리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광섬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저게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뉴욕의 맨홀에 더 이상 전화선을 집어넣을 구멍이 없었어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로부터 100배가 더 투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유리가 100kg가 가더라도 빛의 세기가 100배 정도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럼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로는 그 파이버 하나에다가 한 40기가, 기가는 10의 9승인데 이 정도의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섬유를 하게 되면 전화 300만 통을 동시에 할 수가 있고 TV 채널은 10만 TV 채널을 동시에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이 제일 빠른 걸로 생각하죠? 휴대폰은 주파수가 1GHz밖에 안 됩니다. 빛의 주파수는 그거보다 100만 배가 더 커요. 그래서 빛으로 엄청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휴대폰이 다른 것 같지만 휴대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광섬유를 통한 백본에서 데이터가 쫙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웨이죠, 그러니까. 하이웨이고 여러분들 휴대폰은 이거는 버스도 안 되고 택시도 안 되고 그냥 걸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는 통신이
일반화되면서 전자의 시대에서 광자의 시대로 넘어온 세대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특질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빛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다음 빛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레이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반도체 레이저보다 더 작은 레이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자랑도 좀 할 겸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1989년에 만들어진 레이저인데 그 당시로는 가장 작은 레이저입니다. 제 2세대 반도체 레이저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크기가 여러분들 머리카락 단면을 잘라놓은 정도의 크기의 작은 레이저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여기 작은 것들이 레이저입니다. 그 중에 한 개를 보면은 더 키워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이저 같지가 않죠, 그죠?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이 무지하게 텀니 밖에 있는 아래 위쪽이 거울이고 가운데가 레이저다. 빛을 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작은 레이저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이게 여러분들 쓰는 레이저 마우스, 데이터 통신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가 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에서 나옵니다. 잘 보면 요게 접니다. 젊을 적의 모습인데 잘 안 보이죠? 자, 이걸 가지고 레이저 마우스도 만들고 핑거 내비게이션도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들 슈퍼컴퓨터라든지 전화 교환기라든지 이런 거 뒤쪽에 보면은 선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게 전부 다 광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광섬유하고 레이저하고 디텍터로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 뒤에서 만들고 이 컴퓨터는 일본 동경공대에 있는 스바메라는 컴퓨터인데 이 뒤에 있는 광섬유 길이만 다 해도 100km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저 데이터 통신하는데도 이미 빛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바메가 재미있는 게 전력을 한 1 내지 2메가와트를 먹어요. 자, 메가와트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죠? 저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일본 동경공대 전체에서 쓰는 전력량의 10% 내지 20%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이 컴퓨터 한 대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를 쓰고 있지만 유튜브 뒷다 날리고 사진 찍어서 막 뒷다 날리죠? 그거 공짜가 아닙니다. 다 에너지 다 쓰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 트래픽, 컴퓨터 처리할 적에 매년 한 50% 정도의 증가율로 데이터 양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2008년으로 볼 적에 현재 미국에서 데이터, 컴퓨터, 정보 처리 등에 쓰는 전력이 전체 전력에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다 합친 거에 1 내지 2%, 1.5% 정도 됩니다. 근데 매년 50%씩 늘어서 1.5 곱하기 1.5 곱하기 1.5 곱하기 10번을 곱하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0배가 됩니다. 그럼 1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전력 다 써도 여러분들 유튜브 못 봅니다. 이제 그때 가서는. 그래서 우리가 뭔 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작은 레이저를 저는 만들려고 해서 아주 작은 레이저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저게 처음에 레이저랑 비슷한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그럼 내가 메이저 하는 거네? 그래서 메이저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레이저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고대가 있는 박홍규 교수가 만들어서 사이언스에 냈던 페이퍼입니다. 아주 작은 레이저, 당시로는 가장 작은 레이저를 저희가 한번 만들었고요. 이게 레이징이 되는 모습입니다. 저게 레이저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웃기죠? 저희 흐미한 빛이 레이저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얘는 저거 보면서 만세 나 이제 졸업한다 그러면서 저거를 몇 년을 기다려서 빛이 나오는 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레이저고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연구라는 것이 암흑 속에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단순한 비디오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얘기들이 됩니다. 처음에 레이저의 발견도 마찬가지였고 왜냐하면 저 친구도 처음 본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래서 저는 계속 아직도 더 작은 레이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작죠. 요거는 이제 구멍 하나가 빛의 반파장이니까 거의 빛의 파장 정도 되는 크기니까 이제 진짜 레이저라고 비슷한 모습이 됐습니다.
자, 레이저 오늘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유도 방출이 지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5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레이저하고 레이저를 응용한 여러 가지의 어플리케이션, 응용들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처음에 레이저가 딱 나오면서 물리학자들은 플레인 웨이브, 앰플리파이드 플레인 웨이브, 우리 할 일은 끝났어.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 그거를 짧게 만들고 다른 파장을 만들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니까 진짜로 엄청난 일들이 가능해지고 이런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발견을 밑에 있는 대로 a problem, still waiting for a solution. 반대죠. a solution, still waiting for a problem.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사실은 반대가 돼야 맞는 건데 솔루션이 만병통치약처럼 먼저 딱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레이저 만들어 보니까 휴전도 되고 온갖 게 다 되고 심지어는 오늘 교통 단속도 하잖아 이걸로. 그죠? 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레이저의 발전, 새로운 레이저가 가능하게 한 여러분들의 세계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상상력만큼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7번째 강연 오늘도 재미있으셨죠? 자,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제 빛이 다양하게 응용된다는 사실도 알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 빛 색즉 시공, 빛에 더 가까워지고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강연 예고해 드릴게요. 다음 강연 제가 특별히 기대했던 시간입니다. 빛과 예술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조금은 릴렉스하고 좀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의 전영백 교수님, 그 빛을 열망한 예술가들 터너에서 엘리아손까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과학에 관해서 생각이 많으신 여러분들도 예술에 관련된 강연까지 더 확장하시면서 소양이 넓어지시길 기대하는 마음에 다음 강연에 꼭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패널로는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전진성 교수님 나오시고요. 또 선화문화예술재단의 이승현 이사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 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